포토샵은 아도비 포토샵 CC 2018로 적혀있는 요거 열어주시면 돼요. 얘는 저희가 GTQ 시험 볼 때 CS6로 보게끔 하다 보니까 요걸로 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요걸로 저희는 열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포토샵이 열릴 거예요. 오늘은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좀 따져 볼 거고요. 그리고 포토샵의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포토샵에서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랑 열기가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는 아예 내가 새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열 때 들어가는 거고, 열기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작성했었던 파일을 열어와서 추가 작업할 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열기를 누를게요. 경로는 제가 바탕화면에 옮겨드렸죠. 바탕화면에 있는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열게요. 실전 포토샵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가지 예제 그림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저는 요 코치 비지라는 배경 그림과 그리고 여기 있는 코치라고 돼 있는 쇼파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사진을 같이 가져오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됐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가져옵니다. 자, 이게 이제 포토샵의 화면인데요.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툴박스라고 해요. 도구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적혀 있는 부분은 명령 메뉴겠죠?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럼 이 밑에 줄, 여기는 뭐냐면 옵션 바라고 하는데요. 제가 타입 툴에서 어떤 모양을 고르면 그에 대한 세부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그죠? 여기를 옵션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큐먼트, 우리 작업창이 되겠고, 이 작업창에 여러 가지 파일을 불러오셨다라고 한다면 위에 이렇게 탭으로 구분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어 패널, 채널 패널, 패스 패널 등의 다양한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쓰실 게 레이어 패널일 거예요. 자, 구성 대충 눈에 띄는 대로 한번 쭉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코치비지.jpg는 jpg가 일반적인 사진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jpg는요, 배경이 무조건 채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만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사진 화질에 비해서 압축률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사진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옆에 보시면 66.7%라고 저는 적혀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해상도가 지금 만약에 이게 66.7%라는 거는 본래 크기 대비 66.7% 정도 축소된 크기로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실 때 기본 컬러는 RGB 컬러를 씁니다. RGB 컬러는 빛의 삼원색으로 레드, 그린, 블루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모니터 상으로 작업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RGB 컬러가 기본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코치.png를 한번 열어볼게요. 코치.png 탭을 눌러보시면 아까 전에 불러온 쇼파가 그림이 보이죠? 자, 보면은 이 바깥쪽이 지금 보시다시피 체스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투명 이미지라고 합니다. 투명 이미지는 뭐냐면 배경이 없고 그림만 있는 거, 그런 걸 투명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투명 이미지인 소파 그림을 여기 있는 코치 비지의 JPG에다가 끌어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투명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은 PNG랑 GIF가 있지만 GIF 같은 경우는 256컬러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많이 깨지는 반면에 PNG는 지금처럼 화질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미지 화질이 훨씬 더 좋더라. 자, 얘는 지금 100%로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RGB 컬러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 이 코치.png를 이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떼어내어 볼게요. 누르면서 이렇게 떼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도구 상자에 있는 툴박스에 이 첫 번째 거 이동 도구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눌러주시고 이 소파 그림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 와 주시면 소파가 복사가 돼서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번 보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이어에는 여기 배경이 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 올려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레이어라는 거는 일종의 조각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옮기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파가 지금 보시면은 옆에 있는 화분에 비해서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이 소파의 크기를 이번엔 조절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T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T는 트리 트랜스폼, 즉 자유변형 툴인데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요 까만색, 요 지금 네모난 것들, 얘네들이 이제 크기 조절 버튼이고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 조절 버튼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줄여보면은 소파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쭉해지거나 넓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파를 늘리거나 줄일 때는 가급적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줄이거나 늘려주세요. 자, 아까 이 크기 조절 상자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보면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긴 한데 꺾어져 있는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회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요. 중심축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중심축을 바꿔놓겠다라고 한다면 바꾸시고 회전하시면 그 축을 기준해서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중심축을 여기로 놨다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돼서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축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더라 한번 보셨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180도 회전은 180도 회전, 시계 방향 90도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나 가로로 뒤집기 또는 세로로 뒤집기를 이용해서 뒤집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번씩 회전도 해보시고 크기도 조절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 확인됐으면 엔터 쳐서 이 크기 변형 툴을 지금 적용을 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 벽에 이미지를 붙여서 꾸며볼까 하는데요. 파일의 열기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 저는 1209 라네즈 요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연예인과 옆에는 제품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라네즈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밑으로 좀 당길게요. 그러고 내가 이걸 다 가져오면 여기 있는 배경까지 가져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떼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선택 툴을 이용을 합니다. 선택 툴 중에 첫 번째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골라볼게요.
자, 선택 툴에 보시면 옆에 세모가 그려져 있죠. 요거는 오래 누르고 있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사각형 윤곽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그림의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선택 영역이 잡혀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동 툴로 끌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배치. 컨트롤 T로 크기 조절도 적당하게 해서 배치할게요.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아까 선택 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옵션은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영역을 잡았을 때 영역이 잘 잡히죠? 근데 다른 영역을 잡아보면 원래 선택했던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선택 영역을 뜻하는 New Selection. 이 새 선택력 상태에서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움직여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택 영역. 요거는요, 선택 영역의 추가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선택했던 영역이 있고 더 추가로 선택할 영역을 끌면은 영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선택 영역 빼기죠. 자, 요거는 오히려 빼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빼줄 수가 있어요. 요 네 번째 있는 요 메뉴는 선택 영역과 교차된 부분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표시가 뜨는데요. 영역을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교차된 부분만 남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옵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느라고 잠깐 창을 열었고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을게요. 이번에는 파일에서 열기. 예제는 초콜릿을 가져올게요. 이 초콜릿을 띄어서 여기서 원을 선택을 할 건데 사각형 선택 툴을 오랫동안 눌러보시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끌으실 때는 이 원의 가장자리 선에서 말고요. 이 원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사각형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영역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대충 잡으시면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영역을 한번 잡아보세요. 영역, 선택 영역 원을 수정할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선택 영역 변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끌어서 이렇게 선택력을 조절해 주시면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원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맞춰서 선택하셨다면 엔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끌어서 옮기시면 돼요. 자, 원형 선택 툴 잘 옮겨졌나 한 번씩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 이미지가 동그랗고 네모나지만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은 이미지들을 가져올 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볼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올가미 도구를 볼 건데요. 파일의 열기 해서 캔들을 가져오고 여기서 이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캔들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드로잉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캔들을 딸 수가 있고 이동 툴로 옮겨보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배경도 많이 가져와지기도 하고 깔끔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올가미 도구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직접적으로 선택력을 잡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올가미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자,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누르시면 해제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캔들을 딸 때 좀 더 유용한 툴은요, 자석 올가미 도구예요. 자석이란 거는 철에 들러붙죠. 이와 같이 자석 올가미 도구는 내가 따고자 하는 대상에 들러붙습니다. 단 이걸로 따실 때는 주위의 색깔 경계선이 또렷하게 보여야 돼요. 자, 위쪽에 빈도수를 10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정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처음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뜰 거고, 이때 클릭하시면 선택 능력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 툴로 끌고 와서 이동해 보면 아까 전에 라sso 툴로 땄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때 라sso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다가 만약에 삑사리가 난 경우죠. 이랬을 때 딜리트를 누르면 우리가 딴 영역이 이렇게 제거가 돼서 따실 때 잘못 따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선택 해제해 놓았습니다. 파일에 열기. 이번에는 여기 블랭킷 요거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육각형의 어떤 로고가 있는데 요거를 딴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고가 작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보면 주변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석 올가미보다는 다각형 올가미가 좋아요. 그리고 화면을 내가 확대해서 볼 때는 컨트롤 플러스가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가 축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원하는 부분을 크게 보시는 게 가능해요. 이 자석 올가미가 아닌 다각형 올가미는 정점을 클릭해가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처음적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가 나오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능력을 딸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끌어서 이동 툴로 복사하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면 원래 이렇게 촛불에 박혀 있었던 로고처럼 보이죠. 자, 이 밑에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랑 자동 선택 도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를 해서 이번에는 파일을 VADD2 이걸로 가져올게요. 여기서 선택을 빠른 선택 도구로 이 피망을 따고자 한다면 피망의 안쪽 부분을 끌기만 하면 돼요. 물론 얘를 뜯어서 아까처럼 이동 툴로 이동 툴로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피망이 아주 쉽게 따졌죠. 자, 퀵 셀렉션 툴은요, 빠른 선택 도구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파일에서 열기, 어떤 그림을 가져올 때 그냥 끌어서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쉽게 잡히죠. 대신에 얘는 정확하게 잡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색깔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택이 좀 힘드실 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빠르게 선택하는 툴인 빠른 선택 툴 한번 보았고요. 그냥 우리 빠른 선택 툴은 영역만 그냥 안쪽에서 끌면 잡으니까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끌어서 이동 툴로 복사. 이렇게 한번 복사해 보세요. 툴 중에 자동 선택 도구라는 건데요. 요거는 색깔이 같은 영역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를 하고 잠깐 여기 클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열기. 자, 이 클럭은 지금 보면은 시계가 안쪽에 색깔이 다양하고 바깥쪽이 배경색이 오히려 흰색으로 단순해요. 그러면 이 지금 자동 선택 도구라는 건 색깔이 같은 영역을 선택하는 거니까 허용치를 조금 높여서 50으로 놓고 바깥쪽의 부분을 찍어 볼게요. 선택력 더하기로 놓고 안쪽에 선택이 덜 된 부분도 이렇게 더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이 되긴 됐는데 선택이 된 영역은 내가 가져올 시계가 아닌 배경을 선택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에서 반전 또는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면서 I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반전돼서 자명 시계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이동 툴로 끌고 오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컨트롤 T 이용해서 크기 조절. 한번 조절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들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라는 단위들로 되어 있어요. 이 레이어를 조각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레이어에서 만약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을 체크해 놓는다면 내가 클릭했을 때 그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클릭해서 레이어를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한번 배치해 보실래요? 그런데요, 얘를 제가 이 지금 촛불보다 위쪽에 놓고 싶은데 위에 안 놔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제가 좀 전에 훨씬 전에죠. 얘보다 전에 옮겨온 거기 때문에 레이어의 순서가 더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어를 우리가 최근에 가져온 걸 실수로 위쪽으로 깔리게 돼요. 얘는 지금 피왕은 레이어 8번이네요. 그럼 레이어 9번인 시계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피망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초콜릿을 찍어 본다. 이 초콜릿은 레이어 3번이기 때문에 지금 피망보다도 시계보다도 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이 초콜릿을 여기 있는 지금 캔들보다 앞쪽으로 놓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이 레이어 3을 끌어다가 제일 위에다 놓으면 돼요. 그거 한번 이동해 볼까요? 그럼 제일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위쪽에 배치하고 싶다면 이 레이어 8번을 또 끌어다가 위로 옮기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레이어의 순서는 우리가 끌어서 집어넣은 게 맨 마지막에 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레이어를 내가 만약에 옆에다 하나 더 복사하고 싶다면 그때는 Alt가 복사예요. Alt를 누르면서 이동 툴에서 Alt를 누르면서 있으면 화살표가 두 개가 겹친 모양이 나오죠. 이때 끌면 이렇게 복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레이어의 순서도 바꿔보시고 복사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창을 닫아주시고 열기 가서 예제를 고를 건데 힐링 브러쉬라고 적혀 있는 예제를 골라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가죽 지갑이 있는데요. 이 가죽 지갑에 로고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 로고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시면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깨끗한 질감을 그냥 클릭하면 에러가 떠요. 깨끗한 질감을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관형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Alt 뗄게요. 그 다음 끌어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된 부분이 복제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Alt 누르면서 정점을 찍었고 Alt 떼요. 그 다음 끌면 이렇게.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 개만 더 볼게요. 열기. 이번에는요, 전지현 보정 전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을 가져와 볼까요?
사진에 보니까 얼굴에 약간 잡티가 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잡티를 없애볼게요. 물론 좀 전에 배웠던 복구 브러쉬로도 가능해요. 깨끗한 질감을 찍어서 클릭한 후에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가능은 한데 일일이 질감을 찍어서 가져오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잡티를 제거할 때는 스팟 복구 브러쉬가 좋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가 뭐냐면 요 점 같은 거 보이죠? 여기 동그란 거 얘가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 근처에 있는 질감을 복제하는 거예요. 브러쉬를 크게 할 때는 오른쪽 대괄호가 브러쉬 크게,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고요. 적당한 브러쉬 크기로 만든 후에 클릭하시거나 드래그해서 이렇게 피부톤을 깔끔하게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가 아까랑 비교해 볼까요? 스팟 복구 브러쉬를 쓰기 전에는 이렇게 잡티가 많았다면 잡티가 많이 사라진 게 보이죠? 브러쉬 크기를 키울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브러쉬 크기는 오른쪽 대괄호를 꾹꾹꾹 눌러주신 브러쉬가 커지고요. 왼쪽 대괄호를 꾹꾹꾹 누르시면 브러쉬가 작아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모를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잘안 되죠? 한번 볼게요. 그게 어떻게